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오후 3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야당 국민의힘, 이 제1야당이 어떻게 전국을 운용하고 이 폭주하는 청와대 여당 권력에 제동을 걸고 그리하여 국민 속의 대안 세력으로서 꿋꿋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에 영국에서 정당 제도가 확립되고 난 이후에 영어로는 opposition party,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의미, 반대당이라는 뜻인데 일본 사람들이 명치유신 전후에 외래어를 한자로 이 변용하면서 이를테면 이코노미를 경세 재민에서 경제로 번역하듯이 이 오포지션 파티를 반대당이라고 붙이기는 좀 거북하니까 이걸 야당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물론 명분 있게 또 대안도 제시하고 반대해야 되지만은 대안이 급히 마련되지 않을 때는 폭주하는 누구 눈에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 반대하고 봐야 하는 그것이 원 야당의 기본 임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이 정권은 작년 10월 3일에 당군 일의 최대 인파가 모였던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오로지 코로나를 핑계로 원천 봉쇄했는데 그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 집회, 시위, 언론,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고 경찰이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검색을 하고 하는 이런 포악무도한 짓을 한 것은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3일에서 1년이 지나는 사이에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정권의 실패, 실정은 누누이 켜켜이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눈에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만일 코로나 핑계를 대가지고 이걸 원천 봉쇄를 안 했다고 한다면 작년 10월 3일 이상의 인파가 모였을 것이고 따라서 전국의 향방은 지금 오늘 10월 6일 이쯤 해서는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했고 그래야 우선 최소한도로 정권의 이 폭주, 국회에서 민주당의 폭주는 틀림없이 저지됐으라고 저는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록 봉쇄됐지만은 제1야당이 결국은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비판, 분노의 소리를 조직화해가지고 이것을 공격 무기화해가지고 그리하여 국민 편에 서서 싸우는 것인데 제1야당이 아주 기본적으로 국민적 분노와 비판을 조직화해가지고 이 정권에 대해서 공격의 예봉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을 만만하게 본 것이 아니라 야당을 만만하게 보고 포괄적인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아주 무기력하게 구경꾼의 처지처럼 그저 말 몇 마디만 이렇게 던져버리는 이런 야당이 되고 말았는데 이 일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지금 제1야당의 모습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쌍두마차 체제로 이 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해요. 근데 그것이 주소 담아가지고 조직화하는데 동력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말한 것으로 그냥 공중에 퍼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주 대표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달부터 정부 여당이 국회에 상정해 놓은 이른바 경제 3법, 상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그룹감독법 이 세 개 법안에 대해서 이걸 나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하는 입장을 표명해갖고 당내 반발이 있고 제야에서도 비판이 쏟아지니까 약간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다가 어제 난데없이 노동법도 개정을 해야 된다. 노동 유연성이 대한민국처럼 없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 어디 있느냐? 이참에 노동법도 개정해야 된다 해서 경제 3법 개정안에 제동을 거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 노동법을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 이런 중대한 사안이 김종인 위원장이 순간순간 판단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결정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하는 그런 이사 형성 구조인가. 지금 국민의힘 당의 내부 사정이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일반 국민들 중에는 관심도가 비교적 떨어지지만은 경제적 측면에서 만일 정부 여당이 경제 3법을 그냥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이건 대기업을 하여금 경영하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 사업 전부 접어라 하는 법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가지고 이것이 왜 악법으로 개정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다음으로 공수처법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처장 추천위원을 야당이 현행법에 따르면 두 사람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 추천하겠다고 했어요. 아직 추천자를 명단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추천하겠다. 그 추천하면 그 추천위원 7명 중에서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 후보는 쉽게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틀 안에서 지연 준술로 가야 되겠다. 아마 이런 전법인 것 같은데 그래 놓고 그냥 던져만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되느냐. 추천위원을 우리 야당목 추천하겠다고 해놓고는 국민들에게 이 공수처법이 왜 악마의 기관인가. 이제 저는 악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악마의 기관인가. 이게 왜 문재인 정권 보위 기관인가. 왜 문재인 정권의 시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임기 끝나고도 이 공수처에서 신변 보장을 받기로 한 왜 이게 악마의 법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납득시켜 가지고 국민들의 분노를 분출시키고 그것을 조직화해서 더 이상 공수처를 발족시키면 안 되겠다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을 만들 책임이 제1야당에 있는 것이지 말로 던져놔 놓고 지연전술로만 이제 해가지고 두고 보시오. 당신들 그런 태도를 같으면 틈없이 밀어붙여서 객소리도 못하고 표결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야당 몫을 없애버리고 그냥 국회에서 4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힘으로 이걸 막아낼 것입니까? 국민들 상당수는 검찰개혁의 꽃 완성은 공수처다 하라고 하는 이 허위에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현혹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깨부수는 노력을 작년 1년 내내 하지 않았고 금년 들어와서 선거에 패배하고도 그렇다면 이를 악물고 이것만이라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분기탱천시키는 그런 노력을 그대들은 얼마나 해봤습니까? 북한 수역에 흘러들어간 이모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에 의해서 사살당한 그 시점, 발생해서 확인된 그 시점까지 47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행방에 묘연하다. 마치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처럼 그 김종인 위원장이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의 47시간을 시분 단위로 공개하라. 그 말은 국민들 귀에 아주 순하게 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냥 퍼져나가 버리고 그 47시간을 추적하기 위해서 제1야당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 이런 의지, 이런 순발력으로 가지고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조직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여당은 야당 시절에 잃어버린 박근혜의 7시간 이걸 무기화해가지고 결국은 탄핵까지 이뤄서 정권을 쟁취했다. 그러니까 7시간으로 정권을 쟁취했다. 47시간을 이 정권을 못 무너뜨려? 합법적으로라도 7시간 갖고도 무너뜨렸는데 47시간. 그것도 어제는 희생자의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아주 눈물겨운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래 이런 걸 보고도 국민은 분기탱천하고 있는데 이걸 조직화해서 이 정권의 무기화하고 공격하는
그대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나요? 제가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장관의 저 행태, 무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가족 문제,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사건건 아주 작년 10월 3일 이래 만 1년 동안에 이 정권의 실정, 실패, 약점, 국민 무시, 내로남불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요. 이걸 어장에 비교한다면 낚시꾼이 그냥 황금 어장에서 낚싯대만 들이대면 큰 고기가 잡혀질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의석이 그래도 3분의 1이 넘지 않습니까? 그 제도권 안에서 조직화된 세력으로서 이 정권에 맞설 수 있는 그대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12대 50 아래서 제1야당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가지고 결국은 제야 세력을 조직화하고 국민의 분노와 비판을 조직화해서 60항쟁에 이끌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국민적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있었지요. 김대중, 김영삼. 그러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1야당은 대오각성하고 이걸 원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건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아주 임계점에 저는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곧 목전에 다가왔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대선 후보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 들어가는데 김종인 위원장 입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가 뚜벅뚜벅 한두 마디씩 하는 것에 따라서 시장 후보와 대선 후보 향방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조속한 시일 안에 공개 경쟁, 공개하는 방법, 그리고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개방형 경선 체제를 민주당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적어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그 수준의 개방형의 경선 체제를 조속히 만들어서 누구든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누구든지 대통령 후보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지 위원장 한 사람의 머리와 입에서 초선 의원이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들이 무경험이라고 해서 그래 김종인 위원장 입만 쳐다보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일설에 의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내년 3월까지 재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소리까지 한다고 하는데 정신 차리시오. 제1야당은 모름지기 멈추지 않고 폭주하고 있는 기관차와 같은 이 정권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서 그 예봉이라도 끝까지 됩니다. 그 날카로운 예봉이라도 멈춰서게 하는 책임이 그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뭉쳐서 지혜를 짜고 그리고 국민에게 결기를 보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최종 단계에서 도저히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국회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국회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게릴라전에서 청야 전술처럼 국회를 완전히 비우겠다. 국회를 비우는 방법은 107명 전원이 의원직을 던지겠다. 의원직 사퇴가 아니라 의원직을 더러워서 던지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개혁 비판 세력과 절망하고 있는 이 국민들을 조직화하는데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도 앞장서야 할 순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